안녕하세요. 필로티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미치광이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였기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르트르는 1905년에서 198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르트르는 원래 사실 굉장히 찌질이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실존주의의 대가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성 철학자인 보부아르와의 관계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노벨상을 거절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사람이죠. 자,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말을 먼저 한번 보자면은 당연히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실존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본질 중심의 철학이 주류의 철학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전복시키는 거죠. 참 이게 한 그 어떤 시대를 이렇게 주류 잡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거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중심이 됐던 철학을 전복시키는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본질 중심의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플라톤에게는 이념이 되겠죠, 이데아.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성이 되겠고요. 또 헤겔에게는 어떤 관념, 절대정신이 되겠고, 뭐 이런 본질이 항상 그 인간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는데, 사르트르는 실존, 이제 인간의 실존이 이러한 본질에 우선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존재는 어떤 본질 개념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신은 인간의 본질을 지배할 수 없다. 인간은 온전히 자신의 자유행위와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철학을 배울 때 이런 실존주의의 멋에 푹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이제 하이데거와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될 텐데, 이 실존주의의 멋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의지, 자유, 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르트르는 객관 세계가 너무도 부조리하기 때문에, 즉 사르트르에게 객관 세계는 부조리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체적인 인간은 이 자유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또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존재하지만 그 자유에 의한 책임까지도 이제 인간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제 사르트의 사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사르트르는 이 존재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직자 존재이죠. 안지히자인이라는 직자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대자 존재입니다. 퍼지히자인이라고 하는 대자 존재이죠. 그래서 직자 존재는 고립된 사물처럼 존재하고 우연성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현상이 곧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자 존재라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이자 인간의 존재로서 초월성을 가지고 불변하는 직자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즉 우리의 객관 세계는 직자 존재인 것이고, 우리 인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대자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의식의 유무, 이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직자 존재와 대자 존재가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봤을 때, 인간은 불변하는 본질이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또 자유 선택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랑 굉장히 잘 맞는 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모습들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면은
요즘 시대의 친구들이 과연 정말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는가? 라고 보았을 때에는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들이나 가치들, 아니면 어떤 뭐 부모들의 어떤 그런 가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연 정말 자립적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인간은 그래서 직자 대자 존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한다. 이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부여된 큰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세계는 부조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계에서의 고군분투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인간이 가치를 갖는 것은 세상이 이러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는 공허함과 부조리함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반항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텅 빈 세계에 의의를 부여한다. 굉장히 멋진 말이고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어떤 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자유가 아닌 거죠. 의미 없는 자유들이 아니라 뭔가 이 공허함과 부조리, 이 직자 세계 속에서, 직자 존재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그것을 이제 진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는 대타 존재에 대해 탐구하고 인간은 단지 타인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죠. 즉, 왜냐하면은 타인도 주체이고 나도 주체이기 때문에, 타인도 대자 존재고 나도 대자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인 인간도 타인의 관점에서는 객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타인과 이 마주하는 순간 나는 객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타인들의 선택을 통해 자신이 대상이 된다. 즉, 나는 대자존재인 것 같았는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자존재인 것 같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직자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들이 선택을 통해 당신의 대상이 된다면 당신은 자아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의식의 대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타 존재입니다.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가 악화되면 지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타인의 어떤 그런 시선에 묶여버리면 그건 역시 지옥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이 타자가 되어 스스로의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스스로에게 지옥이 될 수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대타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체적인 인간은 영원히 타인이 자신의 주체가 되려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 저자는 이제 사르트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실존주의가 완벽하지 않았다. 당연히 완벽할 수 있는 세상은 없겠죠. 사르트르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존재가 본질에 우선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본질을 만든다고 말했지만, 자유로운 선택은 항상 이 현실의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막 꿈을 꾸고 되게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아마 그러한 한계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하면서도 타인의 자유를 목표로 해야만 개인의 자유도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각자가 어떤 대자 존재로서의 그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다. 즉, 이렇게 사상을 펼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바꾸려고 무언가를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르트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시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대자적 존재인 것 같은 인간은 타자의 시선, 곧 응시를 통해서 즉자 존재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막 주체적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대자 존재로서 막 사유를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체, 새로운 대자 존재인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순간 내가 그걸 탁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사물처럼 이 즉자 존재처럼 되어지게 되는 거죠. 주인공인 것만 같았던 자신의 존재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한계지어짐으로써 자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즉 나는 계속해서 이런 자유로운 존재일 줄 알았는데 그 자유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은 나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선은 하나의 힘이 되어서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와 무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사실 내가 보는 사람들을 나는 객체로 응고시킨다. 즉 내가 사람들을 응고시키기도 하지만 나의 그자들에 대한 관계는 타자의 나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즉 타인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응고되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르트르의 신체 개념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사르트르는 신체를 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자신체라는 것이 있고 대타신체, 나의 타자를 위해 거기 있는 존재라고 이 세 가지로 신체를 이해하는데 먼저 대자신체는 의식은 신체이다라는 말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신체 자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대타 신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체는 타자의 시선의 대상이 되고 역으로 타자의 신체는 나의 시선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또 우리의 막 몸을 멋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하는 행위들인 거죠. 나의 신체를.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타자를 위해 거기 있는 존재는 나의 신체를 내가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또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를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타자를 위해 거기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타자는 갈등의 관계가 됩니다. 아이고. 나도 주체, 타자도 주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시선의 마주침을 통해서 이 주체성이 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존재와 무에 나오는 이 객체와 나와의 관계, 타자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봄으로써 오늘의 영상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객체, 타자와 나와의 관계들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객체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계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나는 주체이고 타자는 어떤 그렇게 만들려고 객체로 있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생각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객체 타자는 내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폭발성이 있는 도구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즉 나는 이 객체 타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폭발시킬 수도 있는 끊임없는 가능성, 그리고 이 폭발과 더불어 갑자기 세계가 나의 밖으로 도피하며 나의 존재가 소외되는 것을 체험할 줄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가능성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르트르가 그 타자의 어떤 그 대자 존재로서의 그 개체성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러한 폭발성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주체적으로 서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이 부딪혀 가지고 폭발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주체성을 파괴시켜 버리는, 나의 이 대자성을 파괴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자신의 어떤 이 대자성, 주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르트르가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 요즘은 스스로 사유에 갇혀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이 직자 세계의 어떤 매몰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대타 존재로 만들고, 또 그 안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억눌리게 되고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자 존재인 자신의 주체성과 그게 부딪히면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자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문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은 조금 더 철학사에 대해서 이제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보다는 깊게 살펴볼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사르트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